문주란. 이종남. 해마다 키가 줄어들고 있다. 제주도에서 온 지 벌써 20년이 넘은 놈이다. 그 젊고 싱싱하던 것이 요 몇 해 사이에 부쩍 힘을 잃고 말았다. 해마다 2송이씩 꽃을 연달아 피우다가 올해는 1송이밖에 피우지 못했다. 줄기도 가늘어진 것 같다. 수명을 다한 것일까? 영양 부족일까 싶어 하이포닉스와 영양제도 주었다. 공을 들이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작아지는 키는 어쩔 수가 없었다. 딸아이가 대학 때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서 가지고 온 문주란이다. 2입 정도 난 어린 싹을 신문지에 똘똘 말아 보물인 양 가지고 왔다. 엄마 손을 마법사의 손인 것처럼 살 것 같지도 않은 시든 문주란을 불쑥 내밀었다. 제 손으로 생명의 싹을 처음 품 안에 넣고 온 터라 꼭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던가 보다. 사랑으로 잘 길러 주십사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부하러 서울로 떠났다. 딸아이가 생명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대견스러웠다. 철부지나 다름없이 느껴졌는데 생명을 염려하는 마음이 곱게 느껴진 것이다. 혹시라도 죽으면 아이가 상심하지는 않을까 하여 마음이 쓰였다. 싹이 너무 어리고 시들어 살려낼 자신이 없었다. 화원에 문의했다. 화원은 클수록 좋고 물을 너무 자주 주지 말며 분갈이는 철저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꽃에 쏟아붓는 사랑과 관심이라고 했다. 큰 화분을 구해 옮겨 심으면서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딸아이는 전화를 걸 때마다 엄마 아빠 안부보다 문주란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무엇이든 엄마에게 맡기면 해결해낼 줄로 아는 아이가 걱정 보따리를 가져다 준 것이다. 알량한 이파리가 혹시라도 살아날까 기대하며 눈이 시리도록 들여다보곤 했다. 우리 부부의 정성에 감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의 오묘한 섭리인지는 몰라도 문주란은 마침내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 문주란이 우리 집에 온 지 어언 10년이 되었을 무렵 별로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예쁘고 고운 꽃 틈에서도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푸른 잎을 피우고 있었다. 딸아이가 생각날 때면 나는 물 한 컵을 주면서 어서 너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달라고 애원을 했다. 공들이고 보살핀 덕일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드디어 이상한 조짐이 줄기와 잎 사이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진한 파란색 붓끝 같은 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질 않는가. 꽃대다. 꽃대는 천천히 조금씩 솟아올랐다. 초록색을 머금고 솟아오르던 꽃대는 차츰 연두색으로 변했다. 붓끝처럼 생긴 꽃봉오리를 달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오르는 모습은 생명의 환희 그 자체였다. 어느 날 아침 햇살에 꽃잎이 벌어지는 순간 우리 집 베란다는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윳빛 흰색 꽃이었다. 참으로 신기했다. 아름다우면서 깨끗하고 수줍은 듯하면서도 우아한 자태, 은은히 미소 짓는 딸아이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활짝 핀 꽃잎을 보며 우리 부부는 30살 먹은 딸아이의 싱그러움에 취했다. 화사하면서도 청초했다. 우리 부부는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신기한 듯이 꽃을 들여다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10년 적공인들 사랑이 없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보관해두고 딸아이한테 구경시켜 주었다. 전화로 자라고 피어나는 과정도 상세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전화 끝에 정성보다 사랑이 꽃이 된단다고 일러주었다. 문주란 옆에 있는 난초는 오래되어 병이 붙었는지 잎끝이 마르기 시작하고 검은 반점이 끼었고, 빨간 제라늄은 경쟁이라도 하는 양 꽃 시샘을 했지만 문주란은 꿋꿋하게 잘 자라났다. 10년 만에 피기 시작한 문주란은 해마다 우리 집 베란다를 향기로 가득 채웠다. 문주란은 제주에서 자생하는 천연 기념물이다. 깨끗한 곳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다. 온난한 해변 모래밭에서 잘 자란다. 화기가 짧아도 향기와 청초함은 정말 사랑스럽다. 제주도 토끼섬은 문주란이 자생하는 군락지로 유명하다. 그러나 재배하기도 꽃 피우기도 어렵다고 한다. 10년 세월을 기다려야 꽃을 볼 수 있는 문주란이 마침내 우리 집 베란다에서 꽃을 피우기까지 했다. 매일 아침 문주란을 어루만지면서 너 참 예쁘구나 하고 속삭이면 어리광을 부리던 어린 딸아이가 걸어 나온다. 꽃을 통한 하염없는 그리움은 노년의 삶을 피가 돌게 하고 미소를 만들어준다. 비록 딸아이는 외국에 가 있지만 문주란이 싱싱하고 예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으니 딸과 같이 사랑스러워진다. 그래서 딸이 보고 싶을 때는 문주란을 본다. 6월이 시작되는 아침, 문주란은 시들고 있다. 꽃대 하나에서 10송이가 넘게 피었던 꽃이 한 송이씩 이울고 있다. 속에 있는 꽃송이가 다 피기도 전에 바깥 꽃송이는 힘없이 수명을 다해 누르스름한 색으로 변해간다. 꽃대가 올라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꽃이 피고 나면 지는 시간은 며칠을 못 버티는 꽃이라지만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진다. 딸아이 얼굴이 떠오른다. 그 시든 문주란을 들고 와 화사하게 웃던 대학생 딸이 떠오른다. 꽃 지는 모습에서 연민의 아픔을 느낀다. 이젠 줄기가 30cm 정도로 줄어들어 생명마저 걱정스러워진다. 여러 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숙명적인 삶을 내 손에 맡기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었던 꽃이던가. 어여쁜 자태와 강인한 생명력으로 오래오래 살아다오.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서 싱싱한 노래를 불러다오. 텔레비전에서는 가수 문주란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날씬한 몸매로 파워 넘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남진이 불렀다는 나야 나다. 나도 외국에 있는 딸에게 속삭이듯 흥얼거리고 있었다.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